안녕하세요. 정상돈입니다. 어제 시험 삼아서 프롤로그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 전도사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한번 그것을 급하게 다시금 한번 시험 삼아서 또 이제 시험해 볼 겸 다시 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학의 세 가지 도식입니다. 철학의 세 가지 도식은요, 주로 이제 학문의 분과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론 신학, 그리고 성서 신학, 실천 신학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철학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 이 존재론이 이제 요즘 예전에 많이들 말씀하셨던 그 형이상학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가치론이라고 이제 세 가지가 나뉩니다. 가치론이 우리가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 과목을 배우는 것인데요. 철학의 세 가지 도식으로 모든 철학은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내가 지식으로 내가 무언가의 존재를 알고 또 이제 인지하는 것을 이제 인식론, 지식 이런 것이라고 하고요. 존재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실제 하는가, 정말 그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치, 윤리 이런 것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오늘 좀 갇혀 있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좀 송구스러워요. 왜냐면은 철학 개론 우리 전사님들 다들 이제 대학교 다니셨을 때 어떤 대학이든 이제 철학은 이제 교양으로 하나는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철학과 학생들의 이제 1학년 교양은 철학과에서도 사실은 가장 노 교수님이라는 그 가장 고수의 관여를 오르신 그런 분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론 수업이 가장 철학을 오래 하셨던 그 교수님들만 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사실은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로 인하여서 잘못된 또 시작이 될까봐 밑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혹시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워낙 조심스럽고요.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그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존재론, 인식, 그러니까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이제 메타피시시스라고 해서 초월한 뭐 이제 물리학의 그 초월한 무언가 그런 건데 이게 왜 형이상학이 됐냐면은 그 일본 애들이 주로 이제 외국어를 번역할 때 거의 다 한자로 번역한 건 일본 학자들이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피시시스를 이제 가장 괜찮게 번역을 하는 게 어디가 좋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이제 저희 동양 철학에 있는 주역에 있는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에서 따와갖고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했고요. 존재론이 굉장히 이제 신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같이 이제 맞닿아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든지 가치 증명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그 도식을 사용해가지고 형이상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식론도 요즘 이제 철학에서는 가장 꽃을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식론은 그것을 같이 이제 보조하면서 또 요즘은 워낙 고도화의 지식의 사회가 돼서 또 인식론이 이제 첫 번째 가치로 또 올라오긴 했는데요. 인식론은 말 그대로 지식, 참인가, 거짓인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에 대한 존재와 지식을 알고 난 뒤에 나의 행동, 윤리적인 규범, 그리고 가치, 또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과물로서 어, 그러니까 가치론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한 가지만 이제 간단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정말 이제 알기 쉽겠군요.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시고 저도 이제 시각으로 인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제가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것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그것이 인식이 이제 정말 이성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초월한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 이데아 사상과 이런 것들이 맞닿아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그것을 좀 차용해서 사용한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가, 찬인가.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만은 뭐 신학에서는 대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인간의 그것으로 오감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반에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나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가, 가치 판단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윤리로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철학의 도식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인식,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으로 이제 가치로 이제 나눠집니다. 저희 김영민 교수님이 저는 김영민 교수님 보면서 좀 재밌는 게 그분이 번역하신 책이랑 그 독일에서 이제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은근슬쩍 많이 그냥 넘어가시는데 뭐 이제 어떻게 이제 곧 은퇴시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윤리 그 번역책 그 보통 책 아닙니다. 그거 읽기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뭐 말이 또 길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윤리학에서도 이제 분과별로 나누는 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거든요. 기독교 사상에 맞춰서 나오는 이제 가치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서양 철학은 아무래도 서양 철학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구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도 있고 중세 철학에는 중세 시대 때 이제 신학의 발달을 거기다 이제 철학의 도구로서 변증법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신학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철학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상문학과 같은 학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학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서양 철학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동양 철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수천 년간 동양 사상과 동양 철학으로 이제 유교, 불교, 도교가 이제 어우러져 있어서 기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목회 현장이라든지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요 굉장히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학교 아카데믹한 것들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제 주로 서양 철학을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결코 이제 동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많이 받아갖고 뭐 소리가 좀 키우는 거 이제 마이크 샀습니다. 그리고 어, 상방신 노출을 하라고 하고 이제 조명도 나름 하고 했는데요. 조금 이제 전선을 위해서 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